윌크와 초코의 베스트 5. 저걸 어떻게 먹어? 저건 또 뭐야? 이런 걸로 기겁하면 안 돼. 쥐두부랑 장어젤리, 삭힌 청어도 몰라? 저게 음식이야? 세상엔 개성 넘치는 음식이 많은데 내가 알려줄게. 전 세계 괴식 베스트 5. 5위 에스카몰레. 평범한 요리로 보이지만 이 요리의 재료는 개미 유충이야. 선인장에서 서식하는 애벌레를 채집해 잘 씻고 부재료랑 볶아서 또띠아, 과카몰리와 함께 먹으면 천상의 맛이라고 해. 특히 이 유충은 곤충계의 캐비어라고 불리는데 1년에 한 번 2월에서 4월 중에 채집할 수 있어서 매우 귀해. 초코, 이렇게 보면 그냥 평범한 음식 같아. 확실히 멀리서 보면 맛있어 보이지? 하지만 애벌레로 만들었다는 점 기억해. 4위 몽골리안 메리. 엥? 그냥 할로윈 이벤트 주스 아니야? 사실 이 주스의 정체는 양 누나를 담은 토마토 주스야. 몽골 지역에서 만들어졌는데 피클처럼 절인 양의 누나를 토마토 주스 안에 넣어 만든 음료지. 칵테일 블러드메리와 비슷해서 몽골리안 블러드메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어. 으악, 이걸 어떻게 먹어? 3위 타란툴라 튀김. 크기와 비주얼만으로도 무시무시한 거미 타란툴라. 그런데 타란툴라를 음식으로 먹는 곳이 있어. 캄보디아에선 단백질 공급을 위해 곤충으로 요리를 해먹는다고 해. 타란툴라 같은 곤충을 채집한 뒤 독성분을 빼내고 향신료와 함께 볶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생각보다 맛있는데? 2위 카스마르주. 카스마르주는 이탈리아 사르데나 섬에서 생산하는 치즈로 결혼식, 생일 파티 등 행사에서 먹는 치즈라고 알려져 있어. 엥? 그럼 그냥 평범한 치즈 아니야? 땡! 카스마르주는 구더기가 있는 치즈야. 조리법은 치즈의 겉면을 뜯어낸 뒤 파리의 유충을 치즈에 집어넣어 구더기가 탄생할 때까지 기다려. 이 구더기는 발효 과정 중 지방 분해에 큰 도움을 줘서 치즈의 식감을 부드럽게 해주고 암모니아 향도 더 강렬하게 만든다고 해. 우리 치즈는 안 돼! 대망의 1위는 필리핀의 대표 길거리 음식 발롯. 삶은 달걀 아니야? 평범한 요리가 아니야. 바로 부화 직전의 오리알을 삶은 요리지. 충격적인 비주얼 때문에 세계 10대 끔찍한 식품에 선정됐는데 의외로 쫄깃하고 고소하다거나 엄청 담백하다는 후기가 있어. 더 이상 못 보겠어. 대체 왜 먹는 거지? 윌크, 진정하고 들어봐. 혐오는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있다는 걸 깨닫길 바란다는 의미로 혐오 음식 박물관이 개관한 적도 있어. 무조건적으로 싫어하지 말고 식문화를 존중하면서 이해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지? 반성할게. 자, 지금까지 전 세계 괴식 베스트 5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음식은 어떤 건가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 초코, 올해 지구가 멸망할 거야. 땅이 반으로 쪼개지고 땅속에서 괴물들이 나타나 지구를 집어삼킬 거래. 그런 허위 정보는 어디서 주워온 거야? 여기 이 책에 나와 있어.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현실적인 지구 멸망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소개해줄게. 최악의 지구 멸망 시나리오 베스트 5. 5위 블랙홀. 블랙홀은 강력한 중력으로 우주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시공간의 영역이야. 미래에 지구가 블랙홀에 삼켜질 거라는 가설이 있어. 블랙홀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오로라가 보이거나 몸이 굉장히 길어지는 스파게티화가 일어나고 완전히 분해되지.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혹시 몰라, 블랙홀 속에서 살게 될지. 4위 달의 충돌. 달? 토끼가 살고 있는 곳이지? 달은 지구의 위성인데 지구와 충돌할 거라는 설이 있어. 달이 가까워질수록 자전 속도가 빨라지고 지구 기온은 내려가고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날 거래. 지구의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면 달이 조각처럼 흩어져 지구로 쏟아지지. 그러면 지구는 불구덩이 행성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다 죽는 거잖아. 그런데 달은 1년에 3.8cm씩 멀어지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휴, 다행이다. 3위 기후위기. 호주 대형 산불, 사막에 내리는 눈, 매년 찾아오는 폭염. 이 모든 게 단 1도가 상승해서 벌어진 일이란 게 믿겨져? 산업혁명 이후 가스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했어. 이대로 간다면 2040년에는 1.5도가 더 상승할 거야. 1도만 상승해도 열사병으로 사망자가 늘고 농작물이 메마르고 빙하가 붕괴돼서 지구가 멸망할 거야. 그럼 어떡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 돼.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2위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지?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고 곳곳에서 고대의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시작했대. 2016년 시베리아에서 고온으로 인해 눈이 녹고 동물 사체가 드러나면서 고대 바이러스가 퍼진 적이 있어. 이로 인해 슬록 2,300여 마리가 모두 죽고 90여 명의 사람도 모두 감염됐지. 고대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얼마 남지 않은 거야. 헉! 고대의 바이러스도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어. 어떡해!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잘 쓰는 등 예방을 잘해야 돼. 대망의 1위는 핵전쟁.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무슨 무기를 쓸 것 같아? 칼? 아니면 총으로 싸우려나? 아니, 3차 대전은 핵전쟁이 될 거야. 핵폭탄이 터진다면 근처에 있는 모든 물체는 증발하고 설사 살아남더라도 부상을 입거나 방사능의 후유증에 시달리지. 과거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작은 원자폭탄으로도 큰 피해가 났는데 성능이 향상된 핵무기를 쓴다면 지구는 손도 쓸 수 없이 멸망하겠지? 지구가 핵전쟁으로 멸망할까봐 너무 무서워. 전 세계 핵무기들이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 자, 지금까지 최악의 지구 멸망 시나리오 베스트 5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웠던 지구 멸망 시나리오는 어떤 건가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추워. 추우니까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잖아. 그럼 먹으러 갈래? 하지만 돈이 없는 걸. 으이그, 또 도넛 레인저 피규어 사느라 다 썼지? 에헷. 내가 저녁 사줄게. 근데 뭐 먹을래? 헉, 진짜? 칼국수, 짬뽕, 우동, 쌀국수, 잔치국수 엄청 많은데. 따뜻한 국수 베스트 5. 5위 쌀국수. 쌀국수는 베트남에서 만들어졌는데 베트남에선 펄하고 불려. 100여 년 전 프랑스 식민지 시절 남딘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고기 육수에 국수를 말아먹던 것이 쌀국수의 시초야. 펄을 팔던 사람들을 통해 베트남 전역으로 퍼져나가 베트남의 대표 요리가 되었지. 쫄깃한 쌀로 만든 면과 고기 육수에 신선한 야채를 넣어서 만든 쌀국수. 간편하게 아침에 먹으면 하루 일과도 든든하다고. 초코, 쌀국수가 2,000원이래. 엄청 싸다. 4위 짬뽕. 추운 겨울 고추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짬뽕을 먹으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지. 일본 나가사키에서 중국 화교들이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돼지고기 육수에 해산물, 면, 채소를 넣어서 푸짐하게 만든 게 바로 짬뽕의 시작이야.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고춧가루와 만나 매운 짬뽕으로 바뀌었지. 짬뽕 전문점에는 해물짬뽕, 차돌짬뽕, 굴짬뽕, 볶음짬뽕까지 있어. 으악, 매워. 매운 거 못 먹으면 굴짬뽕도 있는데. 뭐? 그걸 왜 지금 알려줘? 3위 칼국수. 칼국수의 시초는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섞은 면으로 만들었다고 해. 최초의 칼국수 조리법은 간편 조선 요리 제법에서 볼 수 있는데 칼로 썬 면을 물에 씻어서 만든 국수였지. 다만 현재는 면과 육수를 함께 끓여서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었어. 닭칼국수, 해물칼국수, 육개장 칼국수, 들깨 칼국수 등 지역별로 가게별로 정말 다양한 칼국수가 있으니까 놀러가봐. 좋았어. 전국 곳곳 칼국수 맛집을 찾으러 떠난다. 레트로 식품으로 먹을 수도 있어. 2위 라멘. 추운 겨울 짭조름한 차슈와 기름진 국물의 라멘을 먹으면 몸도 마음도 든든해지지. 소유라멘, 미소라멘, 시오라멘, 돈코츠라멘 등이 대표적이야. 라멘은 일본에 사는 화교들이 만든 일본식 중화요리야. 특히 키타카타, 하카타, 삿포로 이 세 개 지역이 라멘으로 유명한 곳이지. 난 돈코츠 라멘 먹을래. 나는 미소라멘. 대망의 1위는 잔치국수. 잔치국수는 밀가루를 귀하게 여기던 조선시대 잔칫날의 손님뿐 아니라 행인, 거지한테도 국수를 대접하게 되면서 잔치국수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었어. 삶은 국수면에 고기 육수 또는 멸치 육수를 부어서 고명을 얹으면 잔치국수가 되는 거지. 잔치국수는 면이 길어서 먹으면 장수한다는 설이 있어. 뭐? 사장님, 여기 잔치국수 2그릇 추가요. 국수를 먹으니까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어. 지금까지 따뜻한 국수 베스트 5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국수는 어떤 건가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만나요. 안녕. 우와, 나도 기린처럼 키가 커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작다고 놀리는 친구들도 없어질 텐데. 힝. 기린보다 어? 큰 동물은 엄청 많아. 뭐? 정말? 알려줘. 기린은 5위에도 못 들어. 그래서 준비했지.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 베스트 5.
5위 바다악어. 바다악어는 파충류 중 가장 큰 동물인데 다 큰 수컷의 길이는 7m까지 자라고 무게는 무려 1톤에 달해. 서식지는 호주 북부 열대 지역으로 바다악어란 명칭답게 바다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 바다악어는 몸이 무거워 배를 깔고 움직이지만 물에선 민첩한 모습을 볼 수 있지. 먹이로는 동물, 생선이 있는데 심지어는 동족도 먹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사람을 잡아먹은 기록도 있어. 뭐? 근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악어를 가죽으로 만드는 인간들이 더 무서운 거 아니야? 그럴지도. 4위 아프리카 코끼리. 지상에서 가장 큰 육상동물인 아프리카 코끼리. 높이는 4m, 몸 길이는 8m, 몸무게는 8톤이나 나가지. 우와, 진짜 크다. 큰 덩치답게 하루 150kg 이상의 풀을 먹고 물도 최대 230리터까지 먹는다고 해. 서식지는 아프리카 대륙 전역이지만 밀렵꾼들의 사냥이나 서식지의 파괴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개체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 초코, 세상이 달라 보여. 3위 고래상어. 고래상어는 현재까지 발견된 어류 중 가장 큰 어류로 정확하게 측정된 크기는 길이 12m, 몸무게 21톤에 육박한다고 해. 서식지는 모든 열대 온수지방이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제주도 해안이나 동해안에 출몰한 적도 있어. 상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빨이 매우 작아서 먹이를 먹을 때는 입을 벌리고 수동적으로 먹지. 고래상어는 성격이 유순해서 같이 헤엄을 칠 수도 있어. 2위 사자갈기 해파리. 해파리 중 가장 긴 사자갈기 해파리. 삿갓의 지름은 2.5m, 촉수 길이는 31m까지 관측된 적이 있어. 주로 영국 주변 해역과 북극 주변에 서식하지. 2010년 미국에서 100여 명의 인원이 사자갈기 해파리에게 쏘인 사건이 발생해. 조사해보니 죽은 사자갈기 해파리의 사체 조각들이 해변으로 흘러오면서 사람들에게 독을 쐈던 거지. 이런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해파리에게도 천적이 있는데 바로 거북이야. 거북이에게 잡히면 찢겨서 먹히는 굴욕을 겪는다고 해. 앞으로 거북이랑 다녀야겠다. 대망의 1위는 대왕고래. 대왕고래는 먹잇감을 찾기 위해 전 세계의 바다를 떠돌아다녀.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이란 타이틀답게 길이는 최대 33m, 무게는 최대 200톤까지 나가고 한 번 입을 벌릴 때마다 버스 한 대 분량의 크릴 새우를 잡아먹지. 대왕고래가 사실 작은 고래였던 거 알아? 엥? 진짜? 이렇게 큰데? 빙하기 시절 크릴 새우 양이 증가했지만 일반 해양 동물들이 사라졌는데 살아남은 대왕고래는 넘쳐나는 크릴 새우를 먹으면서 점점 거대해졌어. 우와, 나도 크릴 새우를 많이 먹으면 키가 커질까? 자,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 베스트 5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크다고 여기는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윌크, 그거 알아?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는 사실 가죽구두야. 뭐? 그리고 빨간 모자는 사실 하얀 망토였어. 헐, 그럴 리가. 그래서 준비했어. 동심파괴, 동화의 충격적인 진실 베스트 5. 5위 피리 부는 사나이. 영국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시로 소개한 이후로 유명해진 피리 부는 사나이.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이 십자군에 들어간 이야기를 담고 있지. 뭐라고? 어린아이들을? 때는 1212년. 니콜라스라는 소녀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또래 아이들과 함께 십자군을 결성해. 하지만 결국 죽거나 포로로 잡히고 말아. 그래서 니콜라스를 피리 부는 사나이로 같이 간 아이들은 사라진 아이들에 대입되지. 전쟁으로 노예가 된 아이들 이야기로 한 동화였다니. 4위 헨젤과 그레텔. 이 동화가 독일의 실제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면 믿겠어? 궁정 제빵사인 한스는 죄가 없자 슈라더린의 제빵 기술이 탐나 청혼했지만 거절당해 화가 났지. 그래서 한스는 슈라더린을 마녀라고 해 마녀 재판을 받도록 해. 다행히 무죄였지만 겁먹은 슈라더린은 결국 숲속으로 도망쳤고 소문을 들은 한스는 동생 그레텔과 함께 슈라더린의 집을 찾아 동화 내용처럼 살해를 저지르고 말아. 이제 보니 헨젤과 그레텔이 처벌받아야 하네. 현실적으론 주거침입에 절도죄에 해당되긴 하지. 3위 신데렐라. 신데렐라의 구두는 사실 가죽 구두였어. 유리 구두는 가짜였단 말이야? 그뿐만이 아니야.
계모는 자매들에게 맞지도 않는 구두를 신기려고 발가락과 발 뒤꿈치까지 잘라버려. 오, 세상에. 더 잔인한 건 결말이야. 두 자매가 새들에게 눈을 쪼여 장님이 됐다는 게 이 동화의 결말이지. 오 마이 아이즈. 2위, 잠자는 숲속의 공주. 알다시피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물레에 찔려 쓰러져. 근처를 지나던 어떤 왕이 잠자는 공주에게 반해 사랑을 나눴고, 공주는 잠이 든 채로 쌍둥이를 낳게 돼. 그리고 동화에선 왕자의 키스로 깨어난다고 하지. 원작에선 태어난 아이들이 배가 고파 공주의 손가락을 빨았고, 손톱에 박혀있던 가시가 빠져 공주는 깨어나게 돼. 그 이후엔 왕의 부인이 공주와 아이들의 존재를 깨닫고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게 진짜 이야기야. 뭐야, 공주를 깨우는 건 왕자가 아니라 아기들이었다니. 동화랑 원작이랑 너무 다르지? 대망의 1위는 빨간 모자. 빨간 망토 이야기는 사실 처음부터 빨간 모자가 아닌 하얀 망토로 시작해. 미첼이라는 소녀는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할머니 집으로 가지만 할머니는 이미 늑대에게 당한 뒤였어. 미첼은 다행히 근처에 있는 사냥꾼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지. 사냥꾼은 어린 소녀를 제물로 바치면 늑대떼가 사라진다는 소문이 있다고 얘기해줬어. 미첼은 부모가 자신을 제물로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부모를 살해하여 하얀 망토가 피로 물든 빨간 망토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야. 윌크, 이 빨간 건 누구 피일 것 같아? 너무 무섭게 그러지 마. 자, 지금까지 동화의 충격적인 진실 베스트 5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화 속 진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 월급도 쥐꼬리만 한데 너무한 거 아니야? 초코, 왜 그렇게 화났어? 짬뽕은 7,000원, 육개장은 8,000원, 돈가스는 10,000원. 한 달 월급은 그대로인데 식당 음식값이 너무 비싸잖아. 아, 내가 싸고 맛있는 곳 알려줄까? 그런 곳이 있어? 응, 그건 바로 편의점이지. 배를 든든하게 해줄 편의점 음식 베스트 5. 5위, 샌드위치. 밥 먹을 시간이 짧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나 간식으로 주로 먹는 샌드위치야. 개당 1,500원에서 3,000원으로 기본 샌드위치뿐만 아니라 피자, 치킨, 딸기, 돈가스 샌드위치 등 많은 종류들이 나와. 그래서 어떤 신상품이 나올지 기다리는 재미까지 있어. 벌써 이번 달 신상품 샌드위치가 나왔나 본데? 뭐? 당장 먹어봐야겠다. 4위, 튀김. 치킨은 먹고 싶지만 배달 시간은 기다리기 싫고 한 마리보다 한 조각 정도 먹고 싶을 때 1,500원에서 3,000원 가격대로 치킨 꼬치, 휴게소 소시지, 소떡소떡, 치즈볼까지 편의점에서 다 맛볼 수 있다고. 초코, 넌 뭐 먹고 있어? 나? 소떡소떡. 이게 제일 맛있더라. 나는 치킨 꼬치가 제일 좋아. 3위, 삼각김밥. 가격이 싸고 맛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삼각김밥. 명란젓이 들어간 삼각김밥이 국내 최초였대. 그걸 시작으로 참치마요, 전주비빔, 고추참치, 연어 등 정말 다양한 삼각김밥들도 나왔어. 그중 참치마요가 제일 좋아. 난 전주비빔밥. 2위, 컵라면. 단 3분 만에 뜨끈한 국물에 꼬들꼬들한 면, 푸짐한 건더기를 먹을 수 있는 컵라면.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래서 새로운 컵라면들이 나오는데 너무 많아 고르기가 어려울 지경이야. 불사조 볶음면 먹을까? 킹뚜껑 먹을까? 육개장 먹을까? 고민할 시간에 벌써 먹었겠다. 대망의 1위는 도시락! 편의점에서는 뭐니 해도 도시락이지. 천종원 도시락, 혜자 도시락, 아이돌 도시락 등 유명인 콜라보로 퀄리티가 높아지고 3,000원에서 6,000원대로 가격도 싸고 맛도 보장되어 있어. 돈가스, 불고기, 치킨 도시락 등 다양한 도시락까지 있으니 누가 싫어하겠어. 편의점 도시락 최고! 그래서 초코, 너는 뭘 먹을 거야? 컵라면과 삼각김밥, 그 조합이 최고 아니야? 그렇다면 난 치킨 꼬치랑 도시락! 지금까지 편의점 음식 베스트 5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의점 음식을 좋아하나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아참 여러분, 편의점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점 명심하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 이게 좋을까 아님 이게 좋을까? 윌크,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해? 그게 뭐야? 곧 외국인 친구가 놀러 오는데 둘 중 뭐가 더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어. 산낙지랑 번데기를 줬다간 절교당할걸? 절규! 이 누나가 알려줄게. 외국인이 싫어하는 한국 음식 베스트 5.
5위 생선구이. 전 세계 어디든 다양하게 사용되는 식재료 생선. 우리나라는 생선을 밥 반찬으로 많이 해먹는데 보통 통째로 나오다 보니 외국인들이 놀라기도 한데 외국에는 필레라고 해서 생선뼈를 미리 다 발라 요리해주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인지 외국인들이 생선뼈가 그대로 요리되는 자체를 이해 못하기도 해. 그럼 외국인 친구들에겐 생선을 어떻게 요리해줘? 마트에 가면 뼈가 손질된 생선 제품들도 파니까 그걸로 해주면 되지. 아하! 4위 번데기. 길거리 간식 중에서 항상 빠지지 않던 번데기. 담백하고 고소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하지만 징그러운 생김새와 특유의 텁텁한 맛에 외국인들이 많이 낯설어한대. 준비했는데 역시 번데기를 빼야겠어. 에이! 3위 냉면. 여름이면 새콤달콤한 육수와 쫄깃쫄깃한 면발로 한국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시원한 냉면. 새콤달콤한 맛이 있어서 외국인들도 좋아할 것 같지만 큰 오산이야. 면발이 즐겨 먹기 힘들고 또 물냉은 춥고 비냉은 매워서 싫어한다고 하더라. 하지만 서양 사람과 달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냉면을 좋아하지. 예를 들어 중화냉면이랑 모리오카 냉면이 있어. 2위 산낙지. 오동통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사랑받는 산낙지. 하지만 낙지를 산채로 먹는 거라 많은 외국인들에게 비호감으로 뽑혔어. 외국 관객들은 영화 올드보이에서 산낙지 먹는 장면이 가장 징그럽다고 할 정도야. 외국 영화에서 대왕괴물로 나오는 낙지를 산채로 먹으면 진짜 충격이긴 하겠다. 그런 괴물을 산채로 먹는 건 우리나라뿐일걸. 대망의 1위는 개불. 개불은 비싼 가격에 팔리는데 한국인은 초고추장에 찍어서 정말 맛있게 먹지만 외국인들은 징그러운 생김새나 이상한 식감 때문에 많이 싫어해. 오죽하면 한국인이 수달과 갈매기 다음으로 개불의 천적이라고 기사까지 났겠어? 초코! 내가 개불 구해왔어! 먹자! 어우, 난 싫어! 지금까지 외국인이 싫어하는 한국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이 가장 먹기 힘든가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음식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음식 문화를 존중하길 바라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 저것 좀 봐!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잖아! 사자보다 센 동물은 없을 거야! 사자보다 훨씬 센 동물도 많은데? 뭐? 사자는 지상에서 센 동물 중 11위에 불과해. 말도 안 돼! 10위 안에도 못 든다고? 지상 최강의 동물 베스트 10. 10위 불곰. 유럽과 북미 대륙에 서식하는 불곰. 불곰은 다양한 식성으로 유명해. 사람들이 기르는 농작물을 먹기도 하고 곤충이나 연어도 잡아먹지. 우와, 진짜 귀엽다! 하지만 이런 귀여운 불곰이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고. 뭐? 일본 홋카이도 개척 시절 예민해진 불곰이 사람들을 급습해 피해를 입힌 사건도 엄청 많아. 이 곰이 나중엔 흉폭해지는 거야? 밀크 뒤에! 9위 시베리아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한텐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다양한 이유는 한반도와 중국, 시베리아를 오가는 시베리아 호랑이의 특징 때문이야. 호랑이가 사자보다 세다고? 사자뿐 아니라 불곰이나 늑대도 호랑이한텐 적수가 못 돼. 우리나라에선 멸종해서 보기 힘들다고 해. 그래? 한 번쯤 보고 싶은데. 8위 회색곰이라고도 불리는 그리즐리 베어. 그리즐리라는 명칭은 공포스러운, 소름 끼치는 이라는 형용사에서 유래한 만큼 그리즐리 베어는 최상위 포식자야. 주식은 연어고 덩치가 큰 사슴도 사냥해서 잡아먹는데. 그래, 곰퇴치 스프레이도 챙겼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떨지 말고 말해봐. 7위 북극곰. 북극의 대표 동물 북극곰. 귀여운 외모로 콜라를 좋아하고 나긋한 성격일 것 같지만 전혀 아니야. 왜? 광고나 만화에서 많이 나오잖아. 북극곰은 사냥감이 보이면 빠르게 달려가서 잽싸게 물어뜯어. 주식은 바다 표범이고 1톤이 넘는 바다코끼리도 사냥하는데 자기 몸집보다 큰 고래도 잡아먹는데 사냥할 수 있는 동물은 다 잡아먹는 거야. 와, 귀여워. 사냥한 동물의 지방과 피를 떼어내는 행동인데 귀여워. 뭐? 6위 아프리카 물소. 사냥꾼도 두려워하는 아프리카 물소. 아프리카 물소의 별명은 과부 제조기 그리고 검은 사신이래. 되게 무서운 별명이잖아. 매년 수백 명의 사람이 아프리카 물소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자와 표범 정도는 쉽게 물리치지. 소라길래 순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지 몰랐어. 소라고 다 같은 소가 아니야. 5위 기린. 기린이 5위라고? 이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기린이 얼마나 사나운 동물인데. 얼핏 보면 만화에 나오는 귀여운 동물 같지만 막상 싸울 때는 맹수가 따로 없어.
동족끼리는 목을 휘두르며 치열하게 싸우고 다른 동물이 새끼라도 습격할 땐 앞발을 내리찧어서 묵사발을 만들지. 기린의 뒷발에 맞으면 골로 가는 건 순식간이야. 엄청 무서운 동물이었잖아. 화도 잘 내는 게 얼마나 성질이 사나운데. 4위 가우어. 가우어는 인도 들소를 뜻해. 가우어는 인도에 사는 들소로 인도 코끼리와 인도 코뿔소 다음으로 센 동물이야. 평범해 보이는데. 가우어는 탄탄한 근육질 몸을 자랑하고 늘 5마리 이상으로 무리를 지어다녀. 커다란 뿔과 튼튼한 근육이라면 표범이나 늑대도 거뜬히 이기겠지? 나도 가우어처럼 힘이 셌으면 좋겠다. 3위 하마. 순해 보이는 겉모습과 다르게 고약한 성질로 유명한 하마. 맹수들도 하마만 보면 피한다고 해. 하마는 동족 외에 어떤 동물이든 밟거나 들이받거나 씹어서 토막내지. 실제로 하마의 턱 힘은 무려 1톤이고 두꺼운 지방과 두터운 가죽은 맹수의 송곳니로도 뚫을 수 없지. 아프리카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해치는 동물이 하마라고 하니 얼마나 흉폭한지 알겠지? 2위 코뿔소. 초식동물이라고 온순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코뿔소는 시력이 안 좋지만 청각과 후각이 엄청 예민한 동물인데 위협을 느끼면 커다란 뿔로 들이미는 등 무시무시한 공격성을 보인대. 갑옷처럼 단단한 살가죽 덕분에 포식자들의 발톱과 이빨은 어림도 없지. 초코, 와서 만져봐. 진짜 단단해. 윌크 그만해. 대망의 1위는 아프리카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는 느릿느릿한 움직임에 둔해 보이지만 달리기 시작하면 엄청 빨라. 다른 동물이 새끼를 공격하거나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면 엄청난 힘으로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하지. 6톤의 거구의 몸을 가지고 들이받거나 코를 이용해서 싸운다고 해. 지금까지 소개했던 하마나 코뿔소도 절대 코끼리를 못 당해내고 호랑이나 사자도 아프리카 코끼리만 보면 전부 도망치기 바빠. 코끼리만 내 편으로 만들면 정글의 왕이 될 수 있겠어. 자, 지금까지 지상 최강의 동물 베스트 10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세다고 생각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